상권에 따라서 이 빌딩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100명 중에 95명은 다 성공을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여기다 인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빌딩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100억짜리 빌딩이 나한테 있다라고 하면 놀면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빌딩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니에요. 상권에 따라서 이 빌딩을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빌딩이 이제 모습이 달라지는 거죠. 어떤 세입자를 맞출지 다 분할해갖고 여러 세입자들을 들여보낼지 아니면 통으로 팡팡팡 들어올지 어떤 기업의 프랜차이즈? 이쁜 어떤 거를 갖다 1층에 놓을지 막 이런 거에 따라서 건물 자체의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건물이 그러니까 먹자 골목 같은 데 있어요. 그러면 1층이 뭐 식당들이 있고 뭐 2층 해봤자 뭐 2층 노래방이나 뭐 당구장 있고 뭐 3, 4층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 여기다 건물을 먹자 골목에다 한 7, 8층 8, 9층까지 높게 건물을 신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에 들어갈 게 없으면 임차료를 싸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먹자 골목 같은 경우는 맨 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집어넣으면 주택들밖에 들어갈 게 없거든요. 사무실 들어가기 너무 시끄럽고 너무 시끄럽다 못해 이제 차 주차하는 것도 문제고 쓰레기 같은 것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사무실 찾아오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건물들 같은 경우는 뭐 2, 3층, 3, 4층으로 놔두는 게 좋고 그러니까 상권에 따라 빌딩의 모습도 달라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얘기해 드린 게 빌딩은 누구의 눈으로 보라. 임차인으로. 네, 임차인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근데 예전에는 뭐 20년 전, 30년 전에는 내가 만약 회장인데 내 주차 공간이 앞에 돼야 되지 않겠어? 보통 건물 보시면 1층에 주차를 뭐 한 3-4대 하고 4-5대 하고 건물이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간 건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는 내 건물이기 때문에 잘 찾아올 수 있겠지만 내가 다 쓰면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층을 내가 다 안 쓴다라고 하면 임차인은 뭐 누가 얘기하고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건물이 너무 안에 들어가 있으면 임차인들이 손님들 못 찾아와요. 혼자서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 거기 쏙 들어간대 하면 좀 쉽지 않아요? 그럼 어디서 쏙 들어간 게 모르기 때문에 대로변에서 보통 차 타고 오잖아요. 그치. 튀어나온 건 보여도 쏙 들어간 건 잘 안 보이니까. 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예전 스타일이고 지금은 건물이 더 앞으로 나와갖고 찾기 쉽게끔 만약에 건물만 다 들어가 있다 그럼 내 건물도 들어서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내 건물만 들어가 지으면은 이제 임차 받기가 솔직히 애매해지는 거죠. 자기 욕심에 자동차 놓을 것 같은 거를 생각해가지고 안으로 넣는 그런 적도 있구나. 그러니까 내 자동차도 마찬가지일 텐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 임차인 누구 있으면 대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가 건물 앞에다가 차를 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편리함만 생각했구나. 근데 이제 건물이 너무 뒤에 짓다 보니까 이제 다른 층 임차 맞추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저희 회사는 안 그러는데 예전에 저희 조그만 건물일 때는요 공용 공간을 적게 만들기 위해서 화장실하고 엘리베이터를 계단 중간에 만들었어요. 그런 건물들이 있죠. 네네네네. 공용 공간을 상당히 적게 차지하고 살짝 올라가서. 그렇죠. 근데 이제 이용하기가 불편한 거죠. 엄청 불편하지. 네. 엘리베이터 타려고 하더라도 계단 몇 개 올라가고 타야 되고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고 또 내려서도 또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해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잖아요. 물건 옮길 때도 불편하고. 건축비를 좀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많이 썼는데 또 최근에는 또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건물 가보시면 예전에는 1층을 한 2개층, 3개층 올라가고 짓는 건물들이 있어요. 물이 들어오면 건물에 못 들어오게끔 일부러 계단 2개, 3개 해서 이제 못 들어오게끔 만들기로 했었거든요. 만약에 편의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단 한 개당 1매출 15만 원 정도씩 빠져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너무 침수 지역만 아니면 1층에서 들어오기 편리하게끔 평지에서 만드는 게 가장 좋죠. 좀 신기하네. 한 계단당 15만 원씩, 평당 15만 원씩 빠진다는 거예요? 월이 아니라 하루에. 하루에. 네, 뭐 10만 원 책정하는 데 있고 15만 원 책정하는 데 있고 그래갖고 웬만하면 계단이 없는 쪽에 편의점이 많이 들어선 거죠. 근데 이게 아마 카페도 마찬가지일 거고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게 좋은 거죠. 근데 요즘에는 내부에 있나 없나도 중요한데 그걸 또 밖으로 나가서 계단까지 올라가면 진짜. 예전에 이제 배수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게 없어진 추세죠. 보통 건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뭐 번듯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생각을 해서 지어야 되고 건물을 보다 보면은 거의 살아있는 생물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만히 있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계속 끊임없이 바뀌고 움직이고 상권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일산에 이사 가면서 여기 올 일이 많지는 않잖아요. 제가 살던 그 가로수길에도 어쩌다 가도 계속 바뀌어 있으니까 진짜 뭐 계속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 상권에 맞게 건물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이면도로는 이제 단독주택을 보통 개발을 해서 리모델링 하거나 반지하를 살려서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상권에 맞게끔 개발을 하시는 게 가장 좋죠. 아예 처음부터 상가가 쭉 나열돼갖고 그렇게 기획된 그런 도시보단 빌라인데 네. 1층을 이제 상가로 이제 막 거쳐 쓰잖아요. 그런 동네가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약간 구조물도 다 다양하게 이렇게 바뀌고 그러니까 그런 동네가 이제 마포의 이제 연남동 맞아요, 쪽이 맞아요. 그렇게 많이 하죠. 이쁘게만 한 건 아니지 않아요? 그죠? 그렇죠.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사람들 유동인구가 많아져야지 이제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신사동 가로수길 막 연예인들도 많이 오고 뭐 그렇게 모델들도 많고 막 이렇게 사람들 많이 붐비고 이러다가 한번 툭 꺼지고 다른 동네로 다 이사 놀러 가고. 그렇죠. 압구정이 예전에 그랬잖아요. 압구정이 진짜 잘 됐다가 도로공사 일방통행 그 공사를 한번 하면서부터 차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으니까 신사동으로 막 넘어가고 막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다 보니까 거기가 다시 완공됐는데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상가 주인 입장에. 근데 강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권이 돌아가요. 이것도 조금은 길어질 얘기를 해드리면 처음에 80년도에는 강남이 신사동 쪽이 가장 핫했어요. 신사역 쪽. 80년도에. 네, 80년도. 지하 단란주점도 좀 핫하고 막 이랬었어요. 맞아. 근데 그러다가 80년대 지나서 90년대 가니까 압구정으로 상권이 이동을 했어요. 90년대에는 예전에 영화로 비 온 날 압구정에 간단가 뭐 그런 영화도 있고 뭐 압구정 뭐 오렌지족 뭐 낑깡족 있고 막 이랬잖아요. 낑깡족은 뭐예요? 낑깡족? 예, 뭐 오렌지족 있고 낑깡족 있고 막 그랬잖아요. 오렌지족 짝퉁이 낑깡이요? 뭐 그런 게 있고 그랬어요. 2000년도 가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압구정 로데오길. 그러니까 압구정역하고 압구정 로데오길하고는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을 한 이유는 뭐 속된 말로 개나 소나 이제 만약에 80년대 신사역 쪽에 놀았다면 개나 소나 노니까 이제 압구정역 쪽으로 이동하고 90년대 이동하고 거기도 이제 누구나 다 오니까 이제 로데오길 쪽으로 갔다가 로데오길 개발을 하면서 원래는 청담동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리만 브라더스가 터지고 나서 이제 가로수길로 간 거죠. 지금 이 가는 선은 그나마 이제 부자들 속칭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놀다가 뭐 이쪽 저쪽에서 다 누구나 다 오니까 이제 다른 데로 옮기고 했던 건데 리먼 터지고 보니까 원래 청담동 옮겼어야 되는데 좀 대중적인 상권으로 가로수길로 간 거죠. 뭐 상권이 계속 이동을 해요. 그러구나. 예. 근데 강남역 같은 경우는 뭐 80년대나 90년대, 2000년대 계속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신사동 쪽은 조금 유행을 타는 거죠. 유행을 타더라도 다 거기 안에 있어요. 그리고 80년대 신사역이 압구정으로 상권을 옮겼다고 하더라도 신사역 쪽 가격이 비싸요. 2000년대 압구정 로드오길을 가더라도 신사역 비쌌어요. 한번 올라간 거는 잘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뭐 로드오길도 뭐 상권이 죽다가 이제 조금 살아나고 있긴 하지만 거기도 비싸요. 많이 살아나.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게 뭐 여러 요건도 있겠지만 어떤 핫한 분위기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어떤 딱 큰 각오를 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실패를 했지만 그 중에 한 명이 잘 됐어. 그럼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그쪽만 몰리다 보면 점점 활성화 다시 또 되더라고요. 강남 같은 상권이 이제 이동을 하지만 강남역에서 보통 이제 분당 넘어간다든지 동탄 넘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계속 유지를 하는 거고 위쪽은 이제 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좀 분위기를 타는 거고. 근데 그런 쪽에 하나 뭐 건물 사놓으시면 강남에 건물 산 사람 치고 손해본 분이 몇 분이나 계시다고 100명 중에 95명은 다 성공을 하고 이런 거 정말 궁금한 건데 100명 중에 95명은 성공했다고 하는데 이게 원래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 자금 여력이 있으니까 건물을 샀겠지 빌딩. 완전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딱 그거 하나 사면 이제 없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사람들도 있죠. 강남이 제일 많이 오르지는 않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면서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뭐 솔직히 비하하는 건 아닌데 내가 만약 100억을 강남에다가 10년 전에 투자를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100억을 신림동에다가 아니면 강북구 뭐 본동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누가 많이 오르겠어요?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10년 전이라면 어디 살지를 생각한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그때 당시에도 강남이 더 비쌌고 근데 지금도 강남이 훨씬 비싸고 본동도 싼데 지금도 더 오를 수 있으니까는 오르더라도 강남이다? 그렇죠. 강남을 사셔야죠. 근데 만약에 내가 본동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솔직히 100억까지는 좀 애매하긴 하겠지만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해서 내가 잘 아는 지역이면 이 건물만 장사가 잘 되더라 아니면 여기는 상권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더라 라고 하면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조금 예민할 수 있는데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강남에만 지금 오래 계셔가지고 확실한 느낌. 우리 동네는 내가 잘 알아 이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셨고 좀 뭔가 애매하지도 않고 확실하게 느껴지네요. 이제. 결론은 무조건적인 개발보다는 그
상권에 맞춰갖고 상권에 비례해서 건물을 신축을 하거나 건물 지으시면 뭐 리모델을 하시면 그에 맞춰갖고 내 건물 가치도 올라가지 않나라는 그러니까 뭐 얘기였습니다. 임차인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임차인을 받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데는 다 별로인데 내 건물만 깨끗하고 새 거고 하면은 이게 맞진 않아서 그러니까 그 상권의 나름대로 조화를 이루면서 건물을 짓는 게 훨씬 더 만족스러운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게 아니다.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에 맞춰갖고 건물을 만드셔야 되죠. 예, 감사합니다.